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할 종목은 KC 피드가 되겠고요. 자, 예사 같은 경우는 양계용, 그 다음에 양돈용, 그 다음에 추구용 등의 가축 가금용 배합사료 제조업체가 되겠고요. 자, 17년 9월에 자회사 농업회사 법인이죠. KC 프레쉬를 흡수 합병해서 거래 농가의 축산물, 계란 구입, 그 다음에 백란 제조 판매 등의 사업도 하고 있고, 주요 이제 상표로는 토플러스 양계용이고요. 그 다음에 양돈용으로는 한돈애가 있고, 그 다음에 추구용으로는 한우회 등이 있고, 예사 같은 경우는 또 70년에 설립이 됐어요. 엄청 오래됐죠. 그리고 95년도 6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으니까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있고, 거기에다가 시장 점유율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뭐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 시가총액이 478억입니다. 누군가가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시총 가격이죠. 즉 싸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유통 물량은 65%가 되겠고, 뭐 최대 주주가 27.03, 뭐 자사주들도 5.57 있고, 그 다음에 KC피드 우리 사주가 2.14% 좀 있네요. 30% 넘으면서 한 35% 정도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라든가 그 다음에 ROE라든가 이렇게 배당을 보면은, 자, ROE가 7.16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당이 나오는데, 배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매년 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수익이 있으니까 주주한테 돈을 주는 거죠. 수익이 없으면은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라든가 유보율 같은 경우도 양호합니다. 자, 부채 비율이 이제 100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넘어가면은 이제 기본 자산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59%, 60%니까 뭐 안정적이다. 뭐 거의 빚을 지지 않고 경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유보율 같은 경우도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고 딱 적당하니 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에 한번 연간 단위로 적자가 난 뒤로 그 뒤로 또 다시 또 회복을 좀 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 별도 기준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재무 구조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보려고 좀 하는 것은, 작년에 사료주들이 상당히 많이 갔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작년에 한일 사료를 가지고 500% 넘게 수익을 좀 봤었는데, 자, 이게 보면은 이슈가 나왔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설탕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국회 곡물 협정이 18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근데 웃긴 일이 있었어요. 트리키에 의해서 진행된 협상 중 우크라이나의 의원이 러시아의 관리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올렉산드르 마리코프스키 의원은 자신의 손에서 우크라이나 깃발을 빼앗은 러시아 관리를 쫓아가 되찾으면서, 우리는 이 국기를 위해서 싸울 것이며 얼굴을 밀고 여러 차례 가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트위터에 하염에 휩싸인 도시를 찍은 영상 한 편 올리면서 러시아가 바흐무트의 비점령 지역에 백리탄을 사용했다. 이 백리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 못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건데, 전쟁 초반에도 이걸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네, 이번에도 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게 나중에 후유증이 상당히 좀 크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일단 설탕 가격에 대한 선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탕 가격 상승은 인도와 중국 등 산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설탕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수입 단가 당분간 높이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설탕 가격이 상승하면서 과자와 빵, 뭐 아이스크림, 음료 등이 가격들도 오르면서 슈거플레이션이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슈거플레이션 관련해서 종목을 할까 했는데, 대한제당하고 삼양사, 이거는 오늘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잖아요. 너무 상승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건 하루 이틀 정도 좀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급등한 나머지 좀 템포 조절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건 이제 말씀 안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호케 곡물 협정이 만료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료주들을 조금 보자라고 드리는데, 이 사료주를 볼 때 길게는 보지 마십시오. 자, 옥수수 가격의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가격인데, 자, 지난해 보면은 4월 29일에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곡물 가격에서 특히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는 반등만 있을 뿐이지 이거를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추세 흐름이 아니다. 자, 이렇게 추세를 그려봐도, 이렇게 그려봐도 이탈했고, 또 이렇게 선을 그어봐도 이탈한 것처럼 추세 자체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옥수수 관련된, 즉 사료 관련된 종목들은 단발성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설탕 같은 경우는 이 선물 시장인데 최근에 이렇게 단기간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세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 가격이 이제 최고가를 연중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2011년도 좀 되겠네요. 이 가격대를 지금 돌파를 하다 보니까 슈거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상승 나와갔는데, 근데 이게 선물 시장에서 주가를 보면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승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에서의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 상승한 후에 조정이 나올 확률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탕 관련된 종목들도 공략을 좀 하실 때는 단기적인 조정도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란 말씀 드리겠고, KC피드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인데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 현대사료였는데 현대사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사료도 가고, 그 다음에 고려산업도 가고, 뭐 미래생명자원 가고, KC피드도 이렇게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료주들은 다 시세를 많이 품었다, 뽑아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 관련해가지고 옥수수 관련된 선물 시장에서 지수가 추세가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발성 이슈로서 우리가 좀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긴 호흡보다는 짧은 호흡을 가지고 대응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8.74% 상승해서 나왔어요. 아마 내일 시가를 높게 잡고 갈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시가를 낮게 잡고 조금 밀린다 그러면은 그때 정도는 한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길게 보는 것보다는 짧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보면은 지난해 11월 달부터 해서 바닥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가가 조금 바닥을 만든 거에 의해서 상승세 나올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고, 이평선 같은 경우도 잘 돌려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고 단기적인 대응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구독 안 되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 그 다음 알림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